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어제 경주 일정 중에 돌연 후보로서 공식 행보를 중단하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국민의힘은 밤 8시에 의총을 열고 단일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어젯밤 굉장히 숨가쁘게 돌아갔는데요. 결국 오늘 6시에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 후보를 만나기로 했어요. 네, 하지만 시작부터 조금 삐걱거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오전부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예비 후보의 단일화 찬반, 그리고 이 단일화 시점을 묻는 당원 설문조사를 지금 강행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11일 전에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열어서 단일화를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후보 교체론까지 거론이 되면서 김문수 후보와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데요. 김 후보는 후보가 단일화 주도권을 쥐어야지 당이 압박해서는 안 된다며 설문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의원총회를 열고 단일화 논의를 다시 이어가는데요. 이 자리에 김 후보의 또 참석을 요구했으나 참석할지도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 후보 측에 연락도 하고 직접 만나러도 갔지만 계속 불발이 되면서 소통 자체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 후보 비서실장인 김재현 전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대선 후보의 지시와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할 지도부가 오히려 후보를 압박하는 상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심정이란 것을 이해해달라라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즉 감정이 상했다라는 불쾌감을 숨기지 않은 것이고요. 이것부터 해결해야 단일화도 풀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일화 방식이 주요 협상 대상일 텐데요. 단일화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은 첫 만남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 단판을 짓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설사 오늘 진전이 있더라도 실무진선에서 단일화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러한 원론적 결론을 내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라는 관측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김 후보가 한덕수 예비 후보를 만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시간 끌기이고 쇼일 뿐이다. 라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은데요. 김 후보가 한덕수 예비 후보에게 만나자고 한 건 역시 김 후보로서는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나도 단일화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명분 쌓기의 일환으로 풀이가 됩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 좀 물어보니 단일화 방식까지는 전혀 나아가지도 못했다고 하고요. 감정의 골이 풀리지 않는 이상 이 단일화 논의 자체를 시작하기가 어렵고 결국 이렇게 되면 평화적인 방식보다는 일방의 무력으로 단일화 논의가 흐를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를 두고 이준석 전 대표를 몰아냈던 사건에 비유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찬반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지도부가 강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결국 국민의힘 지도부도 단일화를 밀어붙일 명분이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정당한 전당대회를 통해서 김문수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 이를 흔들고 번복하기 위해서는 김 후보가 당원들의 뜻에 따라 후보로 선출됐듯 이 단일화 역시 당원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라는 논리를 만들려는 건데요. 당원들의 의중을 물어서 이 단일화에 대한 당심을 수치화해서 김 후보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져가려는 의중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을 시작으로 지금 전 당원의 의견을 물어서 당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최근의 정치적 흐름 중 하나인데요. 주요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일부 세력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악용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덕수 대선 예비 후보는 이낙연, 김종인 등과 만나면서 빅텐트 구상을 펼치는 모습이에요. 한 전 총리가 어제 관훈 토론회에서 김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를 두고 사실상 공개 압박을 했어요. 네,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는 어제 관훈 토론회에서 한 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단일화 실패는 국민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 배신, 배반이라는 단어를 두고 사실상 이 단일화를 공개에 압박한 것으로 당 내에서도 너무 경솔하고 오만한 태도다. 사실 경선을 치르지도 않고 무임승차하려는 것인데 배신, 배반이란 단어를 쓴 것은 선을 넘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이른바 부전승으로 국민의힘 경선을 통과한 후보와 단일화하는 건 좀 공정하지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한 후보가 지지층에서 지지도
높게 나오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코리아 리서치가 MBC 의뢰로 지난 4일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냐고 물은 결과 국민의힘의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 응답자 중 51%가 한 후보를 단일 후보로 지지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김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는데요. 이 조사에서 전체 국민의힘 지지자의 63%가 한 후보를 지지했고요. 30%는 김 후보로 단일화되어야 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로 진행이 됐고요. 응답률은 15.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처럼 지지층에서 한 후보의 지지율이 김 후보의 2배에 이르기 때문에 지도부는 이길 수 있는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후보 측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식당 후보까지 이 3자 대결을 할 경우에는 김 후보와 한덕수 예비 후보의 지지율에 큰 차이가 없다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다며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도부에서도 이 한 후보가 후보 경쟁력이 더 있다기보다는 빅텐트를 꾸릴 수 있는 확장성 측면에서 한덕수 후보 그릇의 파이가 김 후보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어제 충청과 전북 지역을 돌면서 민생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전북 진안, 임실, 전주 익산을 들른 뒤에 충남 청양과 예산을 방문할 예정이죠. 네, 오늘 오전에 이 대표는 전북 임실시장을 찾아서 정치인은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이 부리는 머슴일 뿐인데 국민이 맡긴 일을 제대로 하기는커녕 국민이 맡긴 총칼로 죽이겠다고 했다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인 만큼 정권 심판, 정권 교체론을 전면에 앞세운 건데요. 또 내일이 어버이날인 점을 고려해서 오늘은 어르신 돌봄 공약도 발표하는 등 주민들과 만나는 경청 투어를 통해 밑바닥 민심을 아우르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민생 투어 중에 사법부 비판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직접 여론전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어제 조금 강한 발언이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선 후보는 어제 충북에서 국가기관과 총체적 대결을 벌이는 것 같다라면서 사법부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속전속결로 파기환송으로 판결을 내리고 네. 고등법원에서도 빠르게 변론기일을 잡은 것을 겨냥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고 조봉암 선생과 김대중 전 대통령, 유경수 여사까지 소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SNS를 통해서도 이번 대선이 국민의힘 후보와의 경쟁인 줄 알았는데 국민의힘 후보는 어디 가고 난데없이 대한민국의 거대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본인이 이제 후보로서 이기고 있는 이 대선판에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본인이 직접 사법부의 정치적 개입을 비판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과의 대결이 아닌 이번 대선을 기득권 간의 대결로 프레임을 재정립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들어왔던 소식이었죠. 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인 6월 18일로 바꾸기로 했어요. 네, 오늘 오전에 민주당 선대위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이제 15일로 잡혔던 파기환송심 첫 재판기를 변경해야 한다라고 정말 총공세에 나섰는데요. 오늘 오후 12시가 조금 지난 시점에 이 해당 재판부는 재판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인 6월 18일로 바꾸겠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유를 또 밝혔는데요. 네.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도 또 강조를 했는데요. 이에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재명 후보의 이 대장동 사건 등 다른 재판도 일제히 연기를 요청한 겁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 계획서를 단독 처리한다고요.
네, 민주당은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잠정 보류한 대신 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우회를 했는데요. 이 대표의 파기환송심이 원래 예정돼 있었던 이제 15일 하루 전인 14일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 계획입니다. 오늘 박지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사법부의 구테타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당에서 요구한 대로 오는 12일까지 재판을 중단하고 6월 3일 대선 이후 재판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다면 탄핵으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또 역풍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사법부를 향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탄핵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재판부가 이제 6월 이후로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날 오후에도 어떻게 좀 바뀔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에요. 네, 민주당이 오늘 오후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인데요. 이 개정안은 선거 후보자가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이 후보가 백현동 사업 등과 관련해 거짓말을 한 혐의를 인정해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거법을 개정해 처벌 근거를 없애겠다는 건데요. 개정안이 만약 통과돼 발효가 되면 이 후보는 이 법조항 폐지로 처벌을 할 수가 없어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셀프 사면법이다, 방탄 입법이다 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민주당 이야기에서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볼까요? 김문수 대선 후보가 비대위 해체 권한을 언급했잖아요. 이 배경에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17년 당대표 시절에 직접 만든 조항인데요. 당 대선 후보가 모든 당무에 우선권을 갖는다라는 조항 때문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조항을 언급했는데요. 네. 김 후보가 비대위도 해체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 걸 김문수 후보가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이에 현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대위는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출범했기 때문에 누가 와도 해체할 수 없다. 당무 우선권에 비대위 해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김 후보와 지도부 간의 갈등이 증폭이 됐는데요. 이 역시 감정 싸움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인 김재원 전 의원이 심정적으로야 그런 이야기를 하면 박수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비대위는 6개월간 활동기한도 명시돼 있기 때문에 비대위 해체 권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란은 조금 잦아드는 양상입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